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2022년 대입 대비 과학기술원 및 포스텍 초청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학생, 교사, 학부모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부와 진학 준비로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학력 격차뿐만 아니라 입시 관련 정보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 입시 설명회는 과학기술원 및 포스텍 입학을 꿈꾸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이공계 특성화대학의 전형을 잘 이해하시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아울러서 고3 선생님들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이공계 특성화대학 입시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진학 프로그램과 대학 입시 경향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진학 지도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공대의 황수민 입학사정관님께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포항공대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입학학생처 황수민 입학사정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엄숙한 것 같아서 조금 환기 차원에서 원래는 학교 홍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매년 사실 볼 수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홍보 동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포스텍과 관련된 입시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을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촬영도 하고 출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조금 어프로치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굉장히 레트로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아저씨예요. 오늘은 노벨상 타기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노벨상 타기 어렵지 않아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죠?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스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어때요? 참 쉽죠? 그럼 포스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꿈꾸고 공부하고 탐구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포스텍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스타 과학자의 얘기가 궁금한가요? 보 아저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나요? 다양한 전공 분야를 알고 싶나요?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를 열고 포스텍 입학팀을 검색해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참 쉽죠? 고교 방문 참 쉽죠? 지역 설명회 참 쉽죠? 입학 상담 참 쉽죠? 보아저씨의 Q&A 참 쉽죠? 온라인 데이터모 참 쉽죠? 캠퍼스 투어 참 쉽죠? 스타학자의 특강 참 쉽죠?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동영상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여전히 엄숙하네요. 제가 그럼 설명회를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스텍은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학교와 좀 방향성이 많이 틀린 틀리다고는 좀 그렇고 다른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주식시장을 좀 연관지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죠. 95년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아마 폰에 영웅문 다들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보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잖아요. 근데 95년에 저렇게 탑10 대기업들이 지금 2020년에는 세 곳을 제외하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 산업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탑10에 들 거라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상 못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데 주식을 좀 사놨어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지금 미래 산업 트렌드를 좀 한번 살펴보면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급부상한 이런 분야들이 지금 한 곳에 총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내가 IoT나 클라우드 이런 데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또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또 이런 분야와 분야가 서로 얽히고 얽혀서 또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공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정말 잠재력도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 들어본 분들 계실 텐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야 놀자 여기 어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들이 에어비앤비 아이디어를 많이 마킹을 했죠. 근데 실제로 에어비앤비에는 지금 호텔이 단 한 곳도 없지만 전 세계 이런 메이저 호텔의 어떤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회사거든요. 일반 가정집부터 굉장히 메이저 호텔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런 숙박 유형 형태들을 연계시켜주는 그래서 요즘 시대에 굉장히 이런 중개업체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카카오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는 택시도 있죠. 요즘 누가 택시하고 택시 부릅니까? 다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은행까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에는 전국에 지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모바일 환경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뱅크가 또 카카오뱅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도 모바일 뱅킹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용자의 관점에서 조금 충족을 못 시켰죠. 그 부분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다른 은행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또 마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 보다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공계에 관심이 있을까? 내가 왜 이공계 관련 학교에 가서 무언가가 되고 싶을까? 이런 고민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지금 시대 어떤 흐름이라든지 사회적 구조 이런 게 좀 그런 계기라기보다는 본인한테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정말 뭘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게 내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가치를 주는 일인지, 이걸 좀 크게 얘기하면 사회에 가치를 주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 가치를 주는 일을 한다? 그것만큼 인생의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인의 꿈을 좀 구현시켜 주는데 정말 최적의 학교가 포스텍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초반에 포스텍은 방향성이 다른 학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학교의 슬로건 자체가 Dare to be different입니다. 과감하게 달라져라. 남들 다 서울의 학교 이렇게 세울 때 저희는 한 30몇 년 전에
떡하니 뭐 과메기나 먹고 물회나 먹는 그런 포항 한가운데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시선이 곱지는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학교가 클 수 있겠어. 하지만 지금 포스텍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이공계 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 키워드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텍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기회를 100% 보장해주는 학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결국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얻고 생각해낸 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정말 많은 경험과 그런 기회가 보장된다고요?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돈을 많이 줍니다. 한 장 거하게 쏘는 대학이 바로 포스텍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대학들은 돈이 없나요? 지금 뭐 저희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대학들을 보면 확실히 학생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대학들이 돈이 없을까요? 돈 많습니다. 돈이 많지만 학생들한테 정작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학교에 투자해서 결국 학교의 대외적인 뭐 이미지나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포스텍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향성 자체가 틀립니다.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 중심 대학에 걸맞게 이런 비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3명인데 교수님이 1명입니다. 실제로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비율 때문인지는 몰라도. 근데 미국의 이런 유명한 탑 클래스 이공계 대학을 보면요, 뭐 칼텍이라든지 MIT 역시 이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수와 간의 어떤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어느 학교보다 잘 이루어지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력 지표 부문에서도 저희는 항상 선두를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합대학이 아니다, 뭐 서울에 인접한 학교가 아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도 면에서나 선호도 면에서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학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는 학생에 대해서 뭔가 투자하는 것보다 들어온 학생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죠. 포스텍은 매년 뭐 이렇게 평가를 해도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변화에 민감한 혁신적인 대학 부문에서도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근데 이런 지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포스텍이 얼마나 위상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워낙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또 저변에는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을 어떻게 임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대 교체에 민감합니다. 학교를 세웠을 당시에 굉장히 우수한 석학들을 많이 모셔왔지만 지금 그분들이 어느덧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기틀을 다져주신 포스텍 교수님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분들 포스텍 교수님이면서 지금은 어느덧 자기 분야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다 IBS 기초과학연구원 단장님들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화학 쪽에, 그 다음에 물리, 그리고 수학. 저희는 사실 예전에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안타깝게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포스텍의 허리 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유능한 젊은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왼쪽에 기계공학 쪽에 노준석 교수님이라든지 여기 신소재공학과 얼마 전에도 네이처에 올린 논문이 이슈가 되어서 상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양자 쪽에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물리학과 이기로 교수님. 이분들은 특히 저희 입학사정관들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학생을 최종 선발할 때 입학위원으로 또 위촉한 그런 교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교류도 많이 하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굉장히 인볼브가 많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학생한테 지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열정과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가 남다르시겠죠. 그런 분들의 수업을요, 우리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레미디얼 코스를 통해서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레미디얼 코스가 뭔가요? 이 오리엔테이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그게 아니고요. 각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백그라운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뭐 이수 수준이라든지 그 학습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사실 다 존재합니다. 근데 뭐 그런 과목의 선행 차이로 이 학생이 더 우수하다?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평가도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수업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시스템도 보스텍에서는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멘토링, 튜터링은 정말 전통적인 프로그램이고요. 학교 선배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후배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고등학교에서 멘토 멘티 활동 많이 하는 친구들, 그게 조금 더 디벨롭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확립을 했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학생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무학과 제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진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들어와서 또 1년 동안 공부하고 바로 학과마다 정원이 있는 채로 학생을 보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전공을 직접 탐색을 하면서, 그게 주어진 시간이 3학기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때 전공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다양한 뭐 실제 이론뿐만 아니라 프랙티컬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탐색을 하면서 전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공이 조금 뚜렷한 친구든 그렇지 않은 친구든 정말 윈윈 할 수 있는 학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전공을 진입할 때 보면 거의 50% 가까이가 처음에 생각했던 전공과 다른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면 정말 틀리거든요. 특히 저희 학교에는 이런 자유로운 학과 선택을 100% 학생한테 자율권을 보장해 줍니다. 학과에 정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설사 어떤 학과에서 그 해에 한 명이 선택을 한다고 해도 한 명 선택하면 완전 1대1로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수님이 그 학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학생을 위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뭐 무학과 제도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처럼 학생한테 학과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학교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코로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었는데, 예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 온라인 수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죠. 막 인터넷 짤 막 돌면서, 종합대학의 경우입니다. 수업을 막 하는데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화면상으로. 막 학생들이 교수님 그 칠판에 잘 안 보입니다 하니까 댓글 달렸잖아요. 그것 또한 수업의 일부. 막 이러고 있습니다. 막 등록금 반환 요청하면서 불만 막 제기했죠. 왜냐하면 뭐 받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에 가서. 그런데 포스텍 온라인 교육은 일단 이론 중심이 아닙니다. 뭔가를 교육하고 나면 그걸 다 실험이나 실습으로 옮기는 것까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집으로 택배를 보내줍니다. 자, 오늘 한 거 과제해야 되니까 다 보냈거든. 자,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집에서 드론 띄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조립했습니다. 드론 날리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텍의 어떤 온라인 수업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 요즘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 전원에게는 VR을 다 지급했습니다. 뭐 온라인 수업부터 다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오프라인까지도 굉장히 병행을 잘 하는 학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학생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부분일 것 같아요.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실험 환경을
보장을 해줍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던 친구들은 우리 학교에 오면 정말 날개를 단 듯이 본인의 연구 활동이나 실험 활동에 매진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학교에. 이런 부분을 보면 왜 포스텍인지를 알 수 있죠. 실제로 1학년 학생까지도 연구를 굉장히 권장하는 학교입니다. 연구 주제 너 하고 싶은 주제 있니? 네 있는데요. 돈 좀 필요하지? 연구를 막 주면서 연구의 책임자가 돼보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많을 건데요. 실패해도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해봐야지 실패를 발판 삼아 나중에 진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워드 중 하나가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치를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학사정관 중에 한 명이 직접 기획한 이런 내연소 프로그램은요, 본인의 이런 연구를 비전공자들한테도 이제 스피치를 통해서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굉장히 또 이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떤 이론을 벗어나서 이런 프랙티컬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부 때도 창업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창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획 단계부터 투자 단계까지 저희는 뭔가 협약되어 있는 이런 기관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학교 자체에 지주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이 의기투합해서 APGC라고 하는 그런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런 인큐베이팅 센터를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런 것도 아이디어 딱 나오니까 뭐 건물 하나 세우는 거는 또 시간 문제더라고요. 이 원래 건물이 있었던 장소가 원래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학생은 적게 뽑지만 학교의 규모 자체는 절대 작지 않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필요하다면 저런 부분이 다 이렇게 확충되는, 그리고 학생들이 사회 경험 같은 것도 학교를 다니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가 포스텍입니다. 저희가 또 자랑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ES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본인이 가고 싶은 뭐 회사, 대기업에서 뭐 국책연구소,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다 갈 수 있게 저희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인턴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런 뭐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 가는 것보다 아이들이 넷마블, 네이버,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데 가는 걸 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동경하는 대상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택진이 형 이런 분들 존경하거든요. 가갖고 막 기념사진 찍고 오고, 그런 경험을 또 토대로 본인의 진로를 더 모색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인턴십을 계기로 실제로 그냥 회사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취업의 선택의 열쇠는 학생들이 쥐고 있습니다. 주로 뭐 기업 관계자들은 포스텍 인턴십 프로그램을 온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직접 뽑은 애들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학교의 어떤 학사 과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험 중심이잖아요. 연구 경험을 다 해보고 그걸 적용하러 이런 회사에 경험을, 또 다른 사회 경험을 하러 가다 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감인 거죠. 옆에서 어리버리하게 막 이론만 배워갖고 막 매뉴얼도 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대조가 되겠습니까? 점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취업 박람회 할 때 막 명함 주면서 연락할게 막 합니다. 근데 애들 연락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경험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애가 다른 쪽은 회사 입장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외 경험도 저희는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 뭐 갈 수 있는 아주 그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넘쳐나겠죠. 그래서 조금만 이게 풀리면 아이들은 이런 다양한, 또 여러분 MBTI라고 그런 성향에 맞춰서 그거 아시죠? 그런 거에 맞춰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것만 보면 저는 사실 굉장히 부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사실. 자, 요게 근데 국내에서는 할 게 없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학교에는
정말 무려 100개가 넘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학과는 아까 11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학과가 많지 않게 보였잖아요. 학부 때는 기초에 맞춰진 그런 학과 과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실 학과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대학원으로 가면서 세부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 때문에 대학원에 더 많은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 게 정석인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된 학교들 많죠. 학부에는 엄청난 수의 학과가 있어요. 근데 대학원으로 갈수록 점점 문이 좁아져요. 왜 학생들이 종합대학에 가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대학원을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적은 학생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나오죠. 그리고 연구시설만 봐도 남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입자 가속기, 우리는 방사선 가속기라고 부르거든요. 원리를 따서. 이미 3세대 방사선 가속기를 95년에 완공했어요. 요걸로 무려 우리가 분자 단위까지, 뭐 단백질 구조는 물론이고 이런 분자 단위까지도 미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연구 역량이 뛰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4세대 방사선 가속기는 원자 단위까지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가속기를 구축했거든요. 실제 지금 4세대 방사선 가속기의 기능에 맞는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은 미국의 스탠포드하고 대한민국의 포스텍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연구의 어떤 인프라 자체가 탁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그래서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학교는 의대, 약대 안 가고 우리 학교 오는 친구들이 의학을 연구하거나 어떻게 보면 생명과학 쪽에서 뭐 뇌과학을 연구하거나 다양하게 또 세분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친구들은 단순히 그런 의사라는 직업, 약사라는 직업보다는 학문을 연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연구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을 보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클러스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이루어지면 이건 거의 뭐 세계를 겨냥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이 저희가 거의 메이저이기 때문에 포스텍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고요. 양자 컴퓨팅 분야에 유명한 또 교수님도 계시고, 인공지능 대학원을 어느 대학보다 빨리 출범한 또 대학이 포스텍입니다. 이론물리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순수 과학부터 뭐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당연한 거죠. 논문을 잘 쓰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논문 1등 대학은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양으로 승부해야 되겠죠. 논문을 가장 많이 쓰는 대학은 아니지만 상위 1% 논문, 그러니까 탑 클래스 논문은 잘 쓰는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지표입니다. MIT와 칼텍과 견주어 봤을 때도 손색이 없죠. 자, 그리고 이런 산학협력 비율까지도 보면 포스텍이 굉장히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비율은 종합대학이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막 취업하고 연계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체와 기업체와 연동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경험 중심의 대학인데. 그럼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대체 공부만 하길래 저런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포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스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포스텍 안에서 아이들이 다이나믹한 대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요즘 친구들이 서울에 대한 동경이 예전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보니까 그냥 대학 문화래요.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큰 이유라고 그러던데, 그게 대학 안에서의 문화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문 밖을 나가서 내가 강남이나 뭐 신촌이나 그렇죠, 홍대나 이런 데 갈 국리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맨날 유흥 문화에 자칫 잘못하면 진짜 쩔게 됩니다. 막말로 이런 버닝썬 같은 클럽이나 가면 어쩔 겁니까? 큰일 나겠죠. 그런 부분이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지낼 수 있게 기숙사도 100%가 넘게 지원이 됩니다. 지금 뭐 저도 들어가도 모를 정도의 수용률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숙 대학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주말에도 집에 잘 안 가고요. RC의 다양한 RC가 레지던셜 컬리지의 약자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돼 있어요. 뭐 서울 갔다 오고 싶으면 가면 됩니다. 뭐 놀이동산 가고 뭐 예술의 전당 가서 뭐 뮤지컬도 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R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문화생활을 하는 게 진정한 대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먹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밖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호텔도 있어서 가끔 뭐 부모님 오시면 대접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나가면 대신 널린 거는 해산물입니다. 뭐 대게, 뭐 과메기, 뭐 아시잖아요.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학교 안에서의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요. 근데 이렇게 시켜 먹고 운동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체력을 관리하는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체덕지잖아요. 지덕체라기보다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 텅텅 비어 있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학생 수는 적은데 시설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뭔가 이용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동아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비교과 활동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비교과를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을 뽑을 때도 비교과 활동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뭐 전공과 관련된 분야부터 그렇지 않은 분야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 동아리는 제가 조금 더 부가적으로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RC423이라고 요 동아리를 만든 학생이 우리 학교 올 당시 항공우주 동아리거든요. 우리 학교 올 당시 항공우주공학과도 합격하고 뭐 지원하는 학교는 다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1순위로 왔거든요. 왜 왔니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 대학원은 다른 항공우주공학 쪽으로 가려고 왔니? 우리는 왜냐면 포스텍에는 항공우주공학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요, 저는 기계공학 쪽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포스텍의 기계공학 쪽으로 생각하고 왔다고. 실제로 지금 포스텍 기계공학 대학원에 갔습니다. 물론 창업을 해서 창업 휴학을 시켜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본인 스스로 로켓에 대한 아이디어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런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바로 포스텍이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죠. 우리가 완전히 꿈을 실현시켜 줬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고등학교 때 로켓 연소체 실험하다가 불나갖고 학교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얘가 뭐 서울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로켓 이런 거 날리겠습니까? 잡혀가지. 포항에는 실제 그 동영상도 있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널린 게 논밭이고 이러니까 연소체 촥촥 날리고 뭐 지나가던 어르신이 보시면서 저기 뭐고 이러면서 그러고 말겠죠.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로켓에 대한 그런 퀄리티가 이제 높아져서 지금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거기서도 이 친구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서 막 스카우트 했지만 본인은 이제 창업을 한 거죠. 저희 학교에 또 귀여운 마스코트 앵그리버드는 아니고 이제 포닉스라고 하는 불사조가 상징이거든요. 절대 지지 않는. 그래서 그걸 귀엽게 한 마스코트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포스텍 대학 안에서 참 할 거리가 많구나, 재밌는 다이나믹한 대학생활을 하구나. 또 이런 교류를 좀 빠질 수 없죠. 그쵸? 여기가 그 학교 대전에 있는 맞죠? 요 학교하고 또 우리가 교류를 잘 안 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또 축구를 이겼네요. 잘 찍어놨죠. 왜냐하면 저 때 이기고 거의 내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축구, 야구 이런 쪽은 제가 볼 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수적으로도 좀 많이 밀리고요. 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그나마 또 농구는 좀 괜찮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농구에 굉장히 그 넘사벽 클래스 그 친구가 지금 학부만 8년 넘게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카전을 위해서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런 AI나 해킹, 뭐 과학 퀴즈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류전을 해도 또 결과적으로 전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이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는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드가 남다릅니다. 특히 해킹 동아리 친구들이 해킹 대회에 나가는데
이 동아리 애들은 세계 대회 나와서 상도 받은 친구들이에요. 아이 뭐 그깟 교류전쯤이 하겠죠. 그래서 이기면 전적에서 이기면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다 같이 파티를 합니다. 학교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뭐 치맥 파티하고 뭐 통대지 바베큐 파티하고 뭐 대전에서 이렇게 잘못했다가 거덜나겠죠. 그러니까 학교의 이제 소수 정예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면 형상강이 쫙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팀워크를 다지는 조정 이런 활동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또 강원도지 않습니까? 스키도 타러 다니고 학교에서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가 보장되는 학교입니다. 요거는 7, 8계단이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 나름의 어떤 랜드마크 같은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프로포즈 하고 있죠. Will you marry me 이렇게. 글쎄요. 고백 성공률은 제가 보장은 못 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벤트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괴짜들의 집단같이 느껴지시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나중에 보면 대학원도 턱하니 잘 가 있고요. 뭐 본인이 원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도 잘하고 그리고 학부 때도 저희는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지금 대충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대학원 진학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4년만으로는 4년 공부하고 아깝거든요. 본인 전문성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죠. 근데 박사까지 생각하는 친구는 5년 과정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교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구와 지도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의 비율이거든요. 5명 지원하면 1명 꼴로 지금 되고 있는 포스텍 출신들은 정말 국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비율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학부 마치고 간 것보다 아예 전문성이 더 키워졌으니까 책임급으로 많이 갑니다. 책임 연구원.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전문성을 키우고. 근데 아예 길이 틀려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예 막 국가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 변리사 쪽으로 아니면 변호사 쪽으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나 공학 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법적인 이슈가 인볼브가 많이 되거든요. 소수의 학교지만 굉장히 진로는 다양화가 될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실제 저희가 최근에 교수들이 임용되는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분이 08학번 오은진 교수님이거든요. 컴퓨터공학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계시다가 오셨는데 08학번이잖아요. 나이가 33세예요. 제가 올해 43거든요. 저보다 학번이 10학번이 낮으신 분이에요. 진짜 이런 거 보면요 대단하잖아요. 이 친구들이랑 크게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저런 젊은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교류가 잘 되겠죠. 이 친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RC423을 창립한 이정락 학생입니다. 한국공학 한림원에서 상을 줬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긱블을 만든 유튜브 하는 친구들은 잘 알고 있더라고요. 박찬우 학생.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긱블 동영상을 살짝 하나 가져와 봤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딱 만든 봐도 작품들을 보고 친구들 뭐 하는 애들 많은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쓸데없는 걸 만든다. 저런 거 맞습니다. 쓸데없는 거 만드는 애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에 쓸데없는 도전, 쓸데없는 경험, 쓸데없는 실패는 없다라는 걸 던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저런 걸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과학과 공학을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포스텍에 걸맞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요. 난청 환자들을 위해서 음성을 문자로 전환시켜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친구. 학생의 신분에서. 아주 대단한 친구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친구가 의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뭐 하이퍼 커넥트라든지 요즘 이 뷰노라고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런 의료 인공지능 기업도 있고 이런 피투게더 이분 축구 매니아십니다. 본인의 어떤 취미를 전공과 이렇게 철저하게 접목시킨 분이시지 않습니까? 스포츠 데이터 분석 기업을 창업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피파 월드컵 보시다 보면 그 뭐 통계 이런 스태츠 자료들로 하여금 되게 그 경기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임원들도 이제 포스텍 출신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역사 짧은 대학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정작 학생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너무 사례가 많아요. 장학 사례가. 뭐 이런 거 보시면 일일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주지도 않았던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학생한테 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못 받았어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학생한테 맞춰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잔학계나 교수님들은 학생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갤럭시 버즈 쏘셔갖고 학생들끼리 또 소문이 나왔고 옆에 학과에 또 소문이 나왔고 야 우리도 뭔가 해줘야 될 건데 우린 돈으로 주자 이라고 막 돈으로 막 애들한테 지원을 해주시고 결국 학생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 자체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학교 그게 이런 연구의 기회 연구의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길, 사회나 해외 경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창업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다 틀리겠지만 그 방향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가 포스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사실. 포스텍에 오시면 적어도 이게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다름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피드백을 오늘 좀 많이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특히 공적기관 행사에 많이 가면서 선생님들하고도 교류하고 항상 받는 질문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학생을 뽑는 이런 체계를 아시면 좀 그런 의문을 표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는 갑자기 왜 가져왔냐면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하버드 교수님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언택트 특강을 하셨습니다. 원래 유명하신 분이지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대중적으로. 이분이 던지는 화두가 그거예요. 능력주의의 폐해거든요. 뭐 성적순, 세상은 성적순이나 어떤 이런 스펙순으로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가? 그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사실. 뭐 막말로 수능 만점 받는 친구가 수능 몇 개 틀린 친구보다 더 나은 인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이런 부분과 저희가 학생을 선발하는 그 고민하는 부분과 좀 많이 부합을 하더라고요. 사실 포스텍은 학교를 세울 당시부터 이념도 이런 이념이었어요. 소수를 국제적인 과학자나 공학자로 키우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뽑지만 그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학교죠. 그래서 그 학교의 인재상을 저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귀결이 되더라고요. 학문적 재능과 열정을 갖춘 과학공학계 글로벌 리더라면 포스텍에 맞는 친구가 아닐까. 그러니까 재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학문에 있어서 그 이상의 열정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가 포스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저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서류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학생부나 자소서에서 여지껏 찾아왔던 겁니다. 예전엔 추천서까지 있었지만 지금 또 아쉽게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많은 피드백이 됐었습니다. 저희 전형의 어떤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전형의 구분 없이 무학과로, 그러니까 학과의 구분 없이 무학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너무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가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낀 친구들이 뭐냐면 본인 스스로 포스텍에 없는 학과의 전공이라고 지원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건축공학을 꿈꾸는 친구가 포스텍에 지원했어요. 근데 A라는 학생은 저는 포스텍 건축공학과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하하 이러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건축공학과 없거든요. 근데 B라고 하는 학생은 저는 건축공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건축에 있어서 특히 뭐 건축 자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좀 알아보면서 포스텍의 신소재공학과 어떤 교수님의 어떤 그 소재에 대해서 좀 그 소재 연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면서 제가 포스텍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지금도 더 많이 알아보고 그 기초 역량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을 쓴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느 분에게 더 눈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너무 전공 적합성에만 맞추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로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잖아요. 그만큼 저희는 꼼꼼하게 학생 서류를 평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평가하는데 주위에서는 결국 성적 아니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정작 진짜 뚜껑을 열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 말 못하시고 입국 닫으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능 최저 기준도 없습니다. 그 안전장치잖아요. 그것도 없애고 무조건 한 명, 같은 학교에도 그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서 정성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가하기 이전에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합니다. 블라인드인데요? 블라인드니까 하고 해야죠. 더더욱. 여러분 블라인드라고 전혀 그런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거 없이 평가하는 게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쳐지려면 저희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이 얼마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를 지녔는지 그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잠재력이 있을까, 그걸 서류에서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거겠죠. 특히 저는 너무 문제만 잘 풀고 점수 취득에만 이렇게 맞춰져 있는 학생한테 눈이 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는 포스텍이 그렇게 맞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문제풀이에 맞춰진 뭐 딱 주어진 시간에 문제 풀고 뭔가 매뉴얼에 최적화된 친구들은 거기에 맞는 전공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의대가 좀 그런 쪽이죠.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딱 어떤 그 환자의 사례대로 딱 그 매뉴얼에 딱 맞게 저 버튼 딱 누르면 탁 튀어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암기도 좀 잘 돼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데 이런 친구가 자칫 굉장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친구가 자신의 전공에 맞지 않게 막 주변에 막 권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의대를 갔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수술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늘 이 환자 갑자기 또 내 도전 의식이 샘솟네. 창의력이 발동하는데 막 이러면서 차트 보니까 내가 예전에 읽었던 논문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신경을 자극해갖고 이쪽으로 절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완전 의료사고 나겠죠.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조차도 꾹 누르게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공계를 와야 돼요, 사실. 과학자나 공학자가 과학이나 공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를 우리는 찾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소수를 뽑으니까 뭐 학생들 금방 뽑겠네요 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대학보다 더 서류평가 기간이 깁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학교는 훨씬 많은 학생 지원자들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종합대학은. 근데 저희하고 전형 기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짧은 학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2명이 1명의 지원자한테 딱 무조건 붙습니다. 그리고 1명이 끝나면 또 계속해서 뭔가 늘어나는 듯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있죠. 오늘 이만큼 서류평가 다 했는데 더 늘어나 있어요. 막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토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씩. 근데 어떻게든 내가 진짜 우리 학교에 맞는, 우리 학교에 오면 행복한 친구 뽑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평가하다 보면 또 신이 나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잠재력을 높게 보고 괜찮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같은 조에 있던 역시 블라인드 평가거든요. 좀 이 친구는 면접 기회까지 주긴 좀 애매하지 않냐,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조정을 해주는 사정관도 제가 봐도 그 친구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탈락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그걸로 포기해야 됩니까? 저희의 체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선발을 하고 탈락을 하는 그런 위원회를 열거든요. 저는 여기 들어갈 때 좀 칼을 갈고 들어갑니다, 진짜. 왜냐하면 제가 확신을 갖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정관들이 사실 또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다들 또 평가에 대한 또 자기만의 관점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실패한다고 저는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입학위원으로 또 교수님들하고 마지막 심사할 때 또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의 또 그런 마음을 또 사로잡으면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직접 지도하시는 분이니까 학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거든요. 제가 딱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 친구가 왜 면접에 기회를 받아야 부여가 돼야 되는지 이렇게 딱 설명을 해드리면 또 한 교수님이 이 친구가 지금 이 학생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학생이 딱 그런 친구예요. 가르쳐 보니까 이 학생이 훨씬 낫더라고요. 한번 기회를 줍시다.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고 극적으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또 저희 어떤 이런 평가 제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그 친구가 면접에 기회를 부여받고 면접에서 좋은 퍼포먼스로 우리 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전공 들어갈 때 학점을 한번 싹 보니까 무슨 3.9 이렇게 나와요. 너무 학교를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사정관들의 역할은 다른 게 좀 아니에요. 이런 학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객관적 지표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디펜스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사실 주셨어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그런 거를 교사 추천서에 정말 솔직하게 많이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걸 이제 많이 반영하곤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누락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학생부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학생부가 더 이상 뭐 학생에 대한 장점만 계속 이렇게 부각하는 그런 서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학 관계자들이 칭찬 일색의 어떤 그런 내용의 학생부를 좋게 평가한다고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사실. 학생부라는 거는 그 학생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추상적이고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의 장점보다는 구체적이지만 단점도 있었지만 그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 그런 부분이 더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부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학생이 자소서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류가 하나 없어졌다고 짐이 덜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류가 하나 없어진 만큼 그 서류에 대한 포션을 각자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는 대학 관계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학업을 볼 때도 패스 아니면 페일입니다. 절대 서열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 그냥 학업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다고 하면 학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학업에 대해서 면접 때 질문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서류평가의 당락이 좌우됩니다. 딱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는 학생들이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첫 번째, 네 번째가 잘 안 됩니다. 항상 보면.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이공계 소양이 약간 스펙이다. 그렇게 치면 뭐 그 교육과정 그렇게 잘 돼 있는 학교들만 무조건 유리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너무 아까 제가 연연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이해하시면 저분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상 적합도도 단순히 야 이거 뭐 포스텍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거 아닐까? 누구나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교는 종합대학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학생부 자소서 읽다 보면 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땡땡 대학교 수리과학부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수리과학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지역을 잘못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대전에서 뼈를 꼭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소서에 대한 퇴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게 뭐 그냥 하나 덤으로 내는 서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조금 이따가 피드백을 더 드리겠습니다. 면접 볼 때도 면접 2인 1조로 교수 사정관 들어갑니다. 근데 사정관은 수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수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그 면접위원을 이렇게 뽑습니다. 딱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교수님 왜냐하면 막 들어가서 이상한 압박 면접하시고 이상한 질문하시는
분들이면 다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포스텍에는 젊은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은 서류평가의 연장선입니다. 결국 서류평가 때 좀 눈여겨봤던 그런 평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 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도 좀 생각해 놓습니다. 아, 요건 꼭 질문해야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질문하면 애들 깜짝깜짝 놀래요. 그만큼 서류를 꼼꼼하게 봤다는 얘기잖아요. 서류, 학생문화 자소서를. 그리고 자기가 했던 뭐 주제나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 수는 있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관련 내용을 깊게 묻지는 않습니다. 한 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 지식을 묻기보다는 그런 활동을 어쩌다 하게 됐니?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가 뭐 배운 게 뭐니? 또 뭐 앞으로 뭐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했니? 라는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평가의 비중은 거의 2대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과 비교해서. 하지만 면접 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결격 사유가 판단된다.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와 논리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물론 쓰시겠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 풀어서 쓰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 서류를 2개를 내겠습니까? 학생부에서 뭔가 이 내용만으로는 평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디벨롭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소서에. 그리고 없는 내용 좀 쓰면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 결국 합니다. 뭐 대학들은 학생부에 안 적혀있는 내용 절대 적지 마라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입니까? 그 자소서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소서도 폐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각각 서류를 관점으로 이게 연관을 지어서 그게 팩트라면 구체적으로 내용 중심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력이 전혀 좋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공계 학생들 글 못 쓰는 거 다 아는데 너무 문장력이나 맞춤법 이런 거에만 초점 맞추고 내용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문장력이 화려해도 그게 내용이 추상적이면 정말 아니겠죠. 그리고 학생부도 마찬가지. 어떤 스펙보다는 본인이 한 활동에 대해서 그 어떠한 태도를 갖고 이제 임했는지 그 과정도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평가가 갈리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똑같은 활동을 한 친구들 나중에 다 찾아냅니다.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또 특히 동일 학교에 학생이 지원하는 걸 제가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거 같은 활동하고 같은 뭐 대회 이런데 얘는 얘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 이게 비교가 됩니다 사실.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요한 거죠. 저희는 개별에 맞춰서 평가를 하니까. 그리고 능동적으로 우리 면접을 볼 때는 서류 평가에서 합격을 받은 거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면접에 임해야 되는데 내가 왜 붙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좀 질문하고 예상 질문에 맞춰서 면접을 임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통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 학생에 맞는 질문만 무조건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춰진 질문을 하더라도 모를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힌트나 피드백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질문에 대해서 또 기가 막힌 답변을 하면 거기서 면접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저는 실제로 그렇게 졌습니다. 매우 탐나는 아이. 해보면 알거든요. 이게 면접이라는 거는. 근데 진짜 이 10분 15분이 길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자꾸 말을 해야 되고 뭔가 끌어내려고 하는데도 계속 뭐 단답형으로 답변하거나 어떤 특정 질문에는 마치 프롬프트를 보고 읽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 친구인데 또 다른 질문을 하면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면 평가하는 입장에서 평가가 좋게 될 수 없겠죠.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좀 필승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6장 중에 1장 신중하게 쓰는 대학이니까 경쟁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과감할 필요가 있는 대학이고요. 그만큼 왜냐하면 이게 과학고나 영재학교 비율이고요. 이게 그 외의 학교를 총망라한 비율입니다. 그만큼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이용해서 발굴하는 대학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학교 학생들을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수한 친구들 많거든요. 또 우수한 친구들은 우수한 대로 또 뽑고 또 저렇게 또 발굴하는 학교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7대3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이면 정말 좋겠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는 고교를 방문하는 설명회를 4월에서 7월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역 설명회도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스크 끼고 서울까지 가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지역 설명회 했던 이게 접니다. 저만 봤으니까 됐죠. 이렇게 5개 도시를 돌면서 하는데요. 이 부산 좀 주목하시면 되겠죠.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서 저희한테 안 됩니다 하고 연락 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농심 호텔로 작년에도 사실 그렇게 농심 호텔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설명회를 저렇게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거의 2시간 동안 설명회 하고 1시간 동안 이제 상담 이런 시간을 질의응답이나 이런 시간을 가지니까 혹시 오늘 그런 뭐 질의응답 시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못 채우는 부분이 있다면 요 시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자료보다는 요즘은 또 온라인에 좀 많이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월에 온라인 설명회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그게 되면 또 온라인으로 탑재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학과를 탐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원래는 이게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좀 각색을 하면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학과 체험을 직접 교수님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고요. 요건 안 되겠죠. 아무래도 캠퍼스 투어는. 그래서 이런 특강 같은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교수님도 다 섭외했고 지금 4월달 끝났고 요것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놓치면 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런 정보를 알려면 결국 입학팀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아까 저희가 막 많이 보여줬잖아요. 포스트 기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이게 개간지로 많이 나갔지만 요즘 다 온라인 컨텐츠로 제공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좋잖아요.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포스텍 입학팀 딱 누르면 채널 추가되거든요. 그리고 뭐 고교에 방문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친구들은 직접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유튜브도 얼마 전에 개설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들이. 그래서 관심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올해 아까 이제 초반에 보여드린 인트로 때 보여드린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컨셉으로 포스터도 이렇게 제작하고 아니 뭐 이렇게 만들고 싶겠습니까? 저희 사정관들이 이 뭐 개그맨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사정관들이에요. 저 위에 총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 사람은 저예요. 저 오리지널 포아지씨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포스텍은 열정적이다. 그리고 여 위에 이렇게 이 포즈 취하신 분도 저기 계시고 저희는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가까이 오시면 저희 학교에 대해서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또 이게 피드백이 좀 괜찮으시면 유튜브 한번 더 보시면서 또 댓글 하나 달아두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참 도움 많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굉장히 텐션이 높은 사람인데요. 오늘 교육청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50% 정도보다 낮춰서 좀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 자리가 또 진지해야 되는 좀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질문을 조금 가지는 시간 한 5분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좀 공통적으로 같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쌤 앞쪽에.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 아, 예, 제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포스텍은 정시 모집은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여쭤보고 아, 싶어요. 안타깝게 정시로는 저희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 100% 예. 수신가요? 100% 수시고 학생 교과 전형도 지금 없고요. 예, 종합 전형으로만 저희가 소수로 뽑다 보니까 전형을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좀 집중해서 이제 하는 게 학생을 선발하는데 더 저희 학교 취지하고도 맞기 때문에 그럼 재수생이나 일단 그 검정고시 출신은 절대로 그 지원할 수 없는 학교인가요? 꼭 그렇지만 않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재수생들이 꽤나 붙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붙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재수생들은 자소서에 재수생이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프거나 특수한 케이스로 검정고시 합격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검정고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에 대한 역량을 검증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다른 대학을 간 친구라면 그 네. 대학을 간 거를 좀 이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 현재까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검정고시 그 준비만으로 해서 네. 대학에 합격에 이르기까지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친구에 비해서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아까 되게 끄덕끄덕 안녕하세요.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생기부나 뭐 아니면은 이런 과목 편성에 따라서 좀 저희 학교는 약간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들었을 때보다 살짝 좀 특이한 편성이나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런 건 혹시 면접에 갔을 때 질문을 받는다면은 그냥 학교에서 약간 자체적으로 좀 규정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지.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분명히 조금 틀린 친구라면 면접 때 질문이 갈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자소서에도 좀 그 근거를 좀 적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또 차별화가 된다면 그걸 또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친구가 기본적인 편성 과정에 친구가 아니지만 나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거는 내 스스로 독학으로 뭐 또 보강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아까 되게 열심히 잘 들으셔서 좀 예, 기억에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저는 그 학생이 아이가 1학년인데 네네, 요새 그 교육부 정책이 그 정시 모집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네네, 방금 앞분이 그 질문하셨는데 그 수시로 일단 100% 하신다는데 뭐 저희 아이가 이제 진학할 당시 2024년이죠, 그죠? 네네. 그때도 이 그 모집 비율이 그대로 가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저희 선발 방식을 고수를 할 예정이긴 한데요. 정말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나중에 자소서도 없어지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학종을 못하게 되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좀 그래도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마 정말 그 학부모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정말 우리 아이는 이 학종에 딱 맞는 친구여서 딱 잘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교육부의 어떤 방향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는 올해도 사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학종을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가고 현장의 어려움과 또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이 가진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연륜이 풍부하셔서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포스텍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한 6월 초부터 서울 지역 대학 입학 설명회가 또 이 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저희 부산 진로진학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입 대비 과학기술원 포스텍 초청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